지난 4일 전국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 151곳에 달하는데 부산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은 극심한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자리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부산에 어떤 정책과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해운대구가 퇴직경찰 등을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코 흘리게 손수건을 가슴에 단 아이들이 가득했던 초등학교 입학식. 다들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나 봅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초등학교가 전국에 15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자리 잡은 부산 진구의 한 초등학교.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에는 올해 1학년 반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4일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간혹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등산객이나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7, 80년대 신발산업 호황기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로 넘쳐났던 곳입니다. 골목마다 공을 차고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다 옛 풍경일 뿐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은 없고 뭐 학생들도 없고 남한 사람들 보이라 이거. 이 초등학교도 어린이들 아닙니까? 보기 힘들어요. 지난 1979년 24학급 규모로 문을 연 이 학교는 90년도까지 15개 학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9학급으로 급감하더니 급기야 올해는 신입생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학급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1개 반씩 총 5개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보면 또 이제 신입생이 또 올 수도 있고 올해 신입생하고 만난 거 처음이다. 학교에 다니면서.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이 학교의 전체 신입생도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행정구역 내 평균 초등학교 입학생은 77명이었는데 이 학교는 5명으로 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내 학령기인 6세에서 7세 아동도 186명 뿐인데 같은 동네에 초등학교 2곳이 더 있어 학교 위치상 그곳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구도심 공동화의 여파로 입학생 제로 학교는 대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총선에 대한 연령별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총선 털기, 오늘도 이어갑니다. 부산은 극심한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자리가 위태롭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부산에 어떤 정책과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총선 털기에서 들어봤습니다.
세계를 봤을 때 유례없을 정도로 한국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단독적으로 어떤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유치를 한다거나 중견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건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국주의 체제에 맞서서 동남권, 더 넓게는 뭐 여수, 광양, 그리고 포항까지 그렇게 동남권 광역 경제망을 형성을 해가지고 방산이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해양 물류라든지 그런 특화 산업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또 5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정치인들 그리고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줘야 되는 것이, 분권 측면에서 재정이 조금 더 많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법안들, 그 법안들도 국회의원들이 만드시니까 그런 법안에 좀 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근데 부산이 해양 도시니까 해양에 관련된 이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 부산이 해양을 빼고 이런 것을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여기에서 일자리 문제나 청년들의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에 대한 또는 지역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될 수 있는 클로컬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역의 인재들에 대한 모색, 그러니까 서울로 유출되는 인재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고, 부산시가 2040년까지 산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요구되죠. 그 이전에 부산을 근대 문화의 중심, 즉 근대 문화가 특화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구세관 보건사업과 그리고 추진하려다 중단된 외관 보건사업 등등 근대문화 흔적들의 보건사업이 필히 공략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고성과 폭행, 또 거짓 민원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가 퇴직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전체 동주민센터의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안전보안관이 주민을 맞이합니다. 퇴직하기 전 경찰이었던 김정용 씨, 경력을 살려 주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최근에는 공무원이 극단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상황.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대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주민에게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을 안내하고 복사와 팩스 서비스 같은 민원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한 30년 이상 있었는데 그 근무의 어떤 그런 활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가끔 민원인들 우리 공무원 간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업무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우리 연령대는 기계에 익숙치 않아서 괜히 좀 이렇게 겁이 나거든요. 근데 안전보안관님이 계셔가지고 도와주시니까 금방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운대구는 그동안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휴대용 촬영 장비를 착용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반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했고 이후 전체 동으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또 보안관리 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해 예산 절감 효과도 컸습니다. 안전 경험이 있는 경찰, 소방 이런 은퇴자분들을 활용해서 하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그분들도 제2의 인생을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8개 기초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을 막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미 시행한 지역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동주민센터 내 안전요원 배치,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틀간 빅데이터를 통해 경남과 부산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먼저 경남 빅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 무엇일까요? 권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지역의 시선은 당연히 정치로 쏠렸습니다. 때문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역시 선거. 이런 관심은 총선, 후보, 공천이란 검색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권 여야 대진표는 거의 짜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4곳, 민주당은 15곳의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7일 기준 완성된 대진표는 14곳입니다. 민주당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공천 절차만을, 국민의힘은 창원, 의창, 김해각 경선이 끝나면 완료됩니다. 그러나 공천 온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와 당원들의 반발, 탈당 등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공천 내홍을 겪는 반면 민주당은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며 세를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승기를 잡기 위해 시작된 소리 없는 전쟁. 여야의 고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치 거물들의 등판과 공천 이슈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전공의 파업 사태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 두 번째 키워드는 병원입니다. 연관 검색어도 의료, 공백, 전공, 폐업, 병상으로 이어집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에도 경남 역시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장기한 사태에 경남에서도 환자들의 시름도, 남은 의료진의 심적, 육체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대책으로 긴장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한편으론 이번 의료 대란이 창원의대 신설에는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 창원시는 74만 명이 참여한 의대 신설 청원서를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며 각오를 다지는 상황. 과연 사태 종료와 의대 신설이란 희소식이 전해질지 지역에선 조심스러운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업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거제, 노동자, 인력, 채용, 임금, 상승, 정규. 바로 지역 조선업 이슈입니다. 논란은 하나오션이 외국인 노동자를 생산 정규직으로 채용해 작업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노조는 고위험, 고강도 작업에 저임금이라는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긴 침체기를 지나 다시 활기를 띈 조선업의 불씨가 동력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만큼 빅데이터에는 이런 우려와 관심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7일, 경남 지역 여성단체가 경남도청 앞에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며 총선 후보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과 경남 여성회 등 30여 개의 도내 여성단체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성적으로 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며 성평등 일자리와 전담 총괄국 행정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등을 위해 빵과 장미를 사달라고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양성평등 기본법을 개정해 3월 8일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 16개 구군단체장,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5월 중 동구와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요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중구와 영도구, 부산 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등 나머지 11개 구구는 7월 중 전환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시는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급변으로 최근 5년간 6곳의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는 등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중소 유통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청원서와 74만여 명의 서명부를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발맞춰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경남 전시군에서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